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동을 했느냐 보면은 이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요동을 치고 있죠 지금. 근데 최종적으로 26,000포인트 정도에서 다우존스의 경우 21,000포인트까지 대략 한 20% 정도 빠졌더라. 왔다 갔다 하면서 우하향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지금 경제 위기인데도 지금 상승한다. 과연 상승할까요? 상승하는 때도 있으니까 조만간 또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올랐으니까 상승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왜 올랐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금리 인하했죠? 3월 3일날 미국에서 금리 인하 발표하니까 다음날 오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발표했느냐? 러시아에서 감산 협상. 이거 뭐예요? 지금 유가가 떨어지니까 사우디에서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수요가 줄었잖아요. 기름을 사는 수요가 항공사나 이런 데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랑 함께 우리 같이 감산합시다. 유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안 해 그랬죠. 그 목적은 30달러대까지 떨어졌을 때 미국의 셰일 업체가 생산성이 40달러인데 이것들이 자꾸 셰일 오일 팔아가지고 하니까 그 셰일 업체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안 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이때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러시아 장관이 협상의 문은 아직 열려있다. 이 정도 말 한마디만 하고 지나갔는데 바로 증가했죠. 그리고 결국 협상 없었죠. 다시 쭉 떨어지죠. 유가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피해 목요일이죠. 검은 월요일 이후 피해 목요일까지 서킷 브레이커 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7%? 9% 떨어졌죠. 안 되겠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그래서 5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뭐 하겠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오른 거죠, 다시. 그렇지만 이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다시 더 많이 떨어지죠. 이때가 역대 최고죠. 최고로 떨어졌다. 그랬더니 안 되니까 다시 금리 인하한 거죠. 1%포인트나. 그래서 회복은 됐지만 이것도 역시 일시적인 효과다. 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가 전쟁에 개입을 하겠다. 지금 러시아랑 사우디랑 이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산해서 유가 올릴 수 있도록 개입을 했다 아니에요? 개입을 하겠다 하니까 또 좀 소폭 올랐는데 못했죠 개입. 그러니까 또 떨어졌다가 이번에 양적 완화하니까 다시 올랐더라. 이거는 합의가 이렇게 된 거고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이렇게 양적 완화 했는데 합의가 이제 상원 정확히 통과한 건 하고 이때 된 거고 그 전부터 이야기 나오니까 이렇게 상승하게 된 거죠. 자, 결국은 얘랑 얘 정도는 그죠? 그래도 조금 올라갈 만한 요소가 됐더라. 얘까지 양적 완화. 증시가 그래도 올라갈 만한 무언가가 있었더라. 근데 사실 이런 애들 감산협상 가능성, 유가전쟁 개입하겠다. 이거는 그냥 발언일 뿐이죠. 발언. 그럼에도 증시가 올라가더라. 이렇게 올라가는 증시 안전할까요? 이거 뭐 이래서 오를 거다 하니까 이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세력들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르니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급격히 떨어지죠. 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요렇게 떨어진 가격으로 매수해서 오르고 나서 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거 해가지고 결국에 뭐 해결된 거 있어요? 유동성 공급? 일시적인 거죠.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면은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가능성이 있더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겠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돼야 되고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질병 문제와 유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해결된 거 있어요? 하나라도 해결된 거 없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들이 뜰 때마다 그죠? 미리 올려놓고 막 붙어서 가격 올리면은 팔아서 차익 챙기는 세력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자, 우리나라로 가볼게요. 우리나라 이슈 될 만한 거 이거밖에 없었죠. 오늘 양적 완화 하겠다. 그리고 16일날 금리 인하 하겠다. 계속 어느 정도 상승세 하다가 우리나라는 거의 상승세 굉장히 소폭으로만 상승하다 했었고 쭉 떨어졌죠. 이때까지. 그리고 잠깐 앞으로 가서 보면 19일날 유가전쟁 개입해서 미증시 오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더 빠르게 올랐더라. 이거 당연히 세력이죠. 잠시 올랐다 금방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24일날
양적 완화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미증시 오르니까 같이 오른 거다. 우리나라 오늘 양적 완화 발표했는데 떨어졌죠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 역시 요것도 요때 막 매수했다가 팔아치우는 거죠. 그럼 지금 개미가 코스피에 들어가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많이 벌 수 있겠느냐, 현금 보유하는 것보다 이상 벌 수 있겠느냐. 지식이 있지 않은 사람은 힘들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증시나 지금 금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경기 위험한 상황에서 자산을 불리는 동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돈 된다 라는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는 매도 타이밍 놓쳐서 잃기 십상이죠. 자 볼게요. 지금도 증시 떨어졌으니까 사라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올해 20조를 순매수했다. 누가? 개미가. 보통 증시 하락하면은 기관에서 사서 막죠. 근데 개미가 사서 막았더라. 특히 이번 달에는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10조 가까운 걸 사들였다. 이거 왜 이래요? 증시 하락했으니까 사라 라는 말에 속은 거죠. 3월 내 많이 떨어졌죠. 이게 아무리 여기 8%, 9% 이렇게 오른 날이 있더라도 11% 떨어진 날도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7% 이렇게 떨어진 날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땐 하락세였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땐 하락세였는데 개미들은 계속 샀죠. 그럼 이 개미들이 산 돈을 누가 벌었더라? 기관이나 외국인들, 세력들. 매수에 나선 것은 급락장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결국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 사는 종목들은 뭐다? 삼전 아니면 하이닉스 이런 것들 샀더라. 왜?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개미들은 삼성전자만 겁나 샀다. 실질적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애들은 팔고, 대형주는 순매수했다. 중형주는 팔았다. 기관은 팔았죠. 외국인들 역시 전반적으로 팔았다. 싹 다 팔았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 벌고 빠진 거를 개미들이 메꾸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봤을 때 오늘도 그 부양책 나오면서 코스피랑 환율, 코스피 오르고 환율 떨어졌지만 반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사태가 해결된 건 없으니까. 그죠? 미국이 심리를 대폭 끌어올렸다. 그래서 질병 여파 위기 맞은 100조 원 긴급자금 투입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얘기 나왔는데 오히려 개인은 팔았다. 그리고 외국인도 팔았다. 25일이죠? 다 팔았다는데 어라? 25일날 굉장히 올랐죠. 꽤 올랐죠. 왜? 기관이 연기금이 많이 샀거든요. 연금, 기금 말하는 거죠. 연기금, 투신. 기관이 산 거죠. 기관이 사서 올린 거예요. 왜? 그동안 코스피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버틴 거죠. 더 떨어지지 않게 버티고 정책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렇게 해서 8.6% 상승했더라. 그래서 무제한 돈풀기에 올랐다. 1% 상승했고 코스닥 5% 상승했더라. 언제? 2시 반까지만 해도 올랐죠? 2시 반 때 이렇게 올랐다는 건 그때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보면 빠졌죠. 코스피. 코스닥도 상승률 굉장히 떨어졌죠. 그때 5%에서. 왜? 미국 부양책 했어도 오늘 뭐 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더라.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누가 사서 오른 거예요? 개미들이. 그죠? 누가 벌었어요? 이들이 번 거죠. 가격 올랐을 때 팔고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오른다고 하니까 뒤늦게 들어간 거죠. 그동안 기관하고 외국인은 남겨서 빠지고 있더라. 결국은 당했다는 거죠. 개미들이. 그래서 뭐 샀다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약세죠. 마이너스 지금 2, 3%. SK 마이너스 0.83%.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3.16%. 이런 개미들이 주로 사는 이런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종목들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앞으로의 코스피, 앞으로의 증권시장은 오를 것이다? 아니면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봤을 땐 어때요? 물론 무슨 이슈가 있으면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얘기했지만 24일부터 26일 적어도 오후 2시까지는 계속 올랐더라. 그죠? 근데 이 계속 오르는 동안 누가 빠졌어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빠졌다. 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빠졌어요. 개미들은 요 내에서 요 유동성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력이 하나가 큰 세력이 하나 빠졌어요. 어느 정도 차익 올리고. 그러면은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이슈 있으면 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렇게 하방되는 거를 기관에서 조금 어느 정도 막아주겠다. 결국은 미국에서 오르는 걸 보고 미국에서 유동성 완화했죠. 그래서 올랐더라. 이걸 보고 우리나라도 뒤늦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외국인들이 아니면 세력들이 미리 사놓고서 올라서 개미들이 사는 동안 이들이 팔고 빠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나라 유동성 완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상승폭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다. 내일은 어떨까요? 결국은 지금 코스피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뭘 해라? 안전자산을 확보해라. 그것도 현금. 모르는 분들은 다 현금 확보해라. 자, 금, 달러, 채권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금, 물론 그나마 안전자산이죠. 매도 시기,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매도 시기 언제쯤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죠. 앞으로도 어느 정도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더라. 하루 만에. 며칠 더 오르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오르고 떨어지는 거 보고 팔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 가격 가 있으면 손해보는 거죠. 달러 어때요? 우리나라 유동성 완화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줬지만 이것은 너무 많이 유동성이 늘어나서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유동성이죠. 미국은 아니죠. 그냥 돈을 푼 거잖아요. 아까 금리 봤지만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졌죠. 역시 요거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다가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다. 물론 지금이 이 시기인지는 몰라요. 얼마나 경제 위기가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만일 이 시기라면 유동성 터진 게 해서 결국 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면 수익 내실 수 있을까요? 채권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금리가 지금 내려갔으니까 채권으로 좀 몰리는데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더라. 자, 채권 수익률 그래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채권 가격이 올랐어야 하는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더라. 당분간 지금까지. 그러면은 채권 수익률이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리죠. 지금은 이제 조금 다시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다시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거고 이거 채권 역시도 마찬가지다. 한동안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 싶으면은 다시 팔아서 다른 사람들이 또 살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지식이 있으세요? 다들? 뭐 있으시면은 좋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금, 채권, 달러 등의 안전자산은 아무래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보다 낫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이 안전자산에 대해서도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레이 달리오라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 이사가 충분히 떨어졌다 생각하고 매입을 했다가 굉장히 큰 돈을 손해를 봤어요. 3월 10일쯤 매입을 했다가 3월 20일쯤에 굉장히 더 떨어져서 그런 전문가들도 틀리는 와중에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지식이 없이 금은 무조건 오를 거야. 달러는 무조건 오를 거야. 채권은 무조건 오를 거야.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는 얘기했듯이 아까 미 증시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급하게 여기에 들어갔다가 떨어지네 하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네 하다가 떨어지네 여기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 위기일 때 자산을 손실할수록 나중에 경제 위기가 끝났을 때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희 뭐 방송의 취지상 내 집 마련 실수요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걸로 막 자산을 불려보겠다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 아마 내일쯤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